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에 앞서서 비가 많이 오는 요즘입니다. 대한민국 혹은 세계 어딘가에서 하루하루 힘차게 치열하게 살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힘내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이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비안이 트럭 모델 출시를 연기한다고 말했던 상황에서 이전보다 구체화된 출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은 최근 테슬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들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니켈 시장에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많은 니켈을 원한다는 제스처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브라질에 광산 기업을 하나 놓고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이죠. 머스크는 또한 최근에 콜을 통해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넥스트 기가 팩토리를 정했습니다. 내연기관의 상징이자 픽업 트럭의 도시 텍사스에서 머스크와 테슬라의 꿈을 담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리비안이 트럭 출시를 연기했던 이후 이 연기된 출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 때문인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리비안의 프로덕트 비디오를 잠깐 보고 가시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산에 지연이 생기고 출시가 다소 길어질 거란 얘기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까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R1T는 2021년 6월에 나오고요. R1S는 2021년 8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리비안은 일리노이주에 미쓰비시 공장을 매입한 후 다시 피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장비를 넣고 가동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최근 리비안과 관련된 이슈를 보다 보니까 리비안의 차징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기존의 주유 방식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 충전에 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리비안의 차징 네트워크나 다른 기업의 충전 방식도 테슬라의 방식을 따라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서드파티를 택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충전 방식을 고수할 거라는 예상이죠. 그런 예상 속에서 리비안은 충전소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 전까지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일하던 매니저들을 다수 고용했습니다. 지난 3월에 리비안은 캐링턴 브래들리를 차징 관련 시니어 매니저로 고용했는데요. 리비안에 입사하기 직전까지 브래들리는 테슬라에서 약 7년간 근무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차징 프로그램을 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차징 인프라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사라 에슬링거를 고용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리프트에서 일하다가 이직했으나 그 이전을 보자면 테슬라에서 차징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 6년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트 이분도 이전에 테슬라의 매니저인 바 있었죠. 테슬라는 기존에 죽스나 중국의 스타트업을 상대로도 오토파일럿 소스 코드를 훔쳐갔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 후 리비안에 대해서도 캐링턴 브래들리를 고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올해 3월 20일 리비안으로 떠나기 전까지 테슬라에서 차징 프로그램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 리비안에서 맡게 된 롤 또한 차징 디벨롭먼트 시니어 매니저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모방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고용한 것이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죠. 머스크가 니켈 시장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속 가능하면서 효율적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한 니켈 광산 업체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누가 될까요? 자이언트 컨트랙트를 제안한 건데요. 근데 어느 기업이든 효율적으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면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업과 빅딜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MCN을 사용하는 LG캠과 그리고 NCA를 사용하는 파나소닉 모두 테슬라 세미를 통해서 고밀도 에너지가 필요해지는 시기라고 예상되는데요. 지금 상태 그대로라면 2023년쯤에는 배터리 니켈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대형 니켈 프로젝트도 이전에 원래 잘 굴러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5% 정도밖에 굴러가지 않은 상태로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과연 이런 2017년 자료로 많은 공급사들 중에 어디가 될까요? 그래서 니켈 마이너 업체들을 찾아보니까 브라질의 베일과
러시아의 노르니켈 그리고 스위스의 글렌코어 중에 어느 곳이 될까를 고려해봤습니다. 우선 브라질의 베일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2위 기업인 노르니켈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르니켈의 콜라 디비전은 이게 여기 있는 건데요. 러시아의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콜라 디비전은 러시아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이송하려면 비용의 문제가 크기도 하고 군사정치적 뷰로 보나 친환경성으로 보나 충족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위인 글렌코어는 여기도 캐나다에 있기는 한데 여기도 이제 서드버리에 있긴 한데 다만 이쪽도 친환경성으로는 맞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코발트 거래와 관련해서 글렌코어는 테슬라와 이전에 약간의 관계를 맺은 바 있죠. 그런 상황에서 브라질의 베일이 어떤지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 브라질의 베일이 가장 공급 파트너로서 안정적이어 보였습니다. 일단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산의 위치 자체가 캐나다에 한 곳, 두 곳, 세 곳이 있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이제 뉴칼레도니아 이런 식이었는데 이 부분을 빼고서라도 캐나다에서의 수급 상황이 세 가지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생산량 중에서도 서드버리 지역은 캐나다 내에서도 미국에서 제일 가까웠는데요. 지도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게 서드버리가 이쪽이고 텀슨이 아마 이쪽이고 그리고 이 베이가 이쪽일 겁니다. 근데 나머지 두 곳은 여기라서 상당히 멀고 그런데 서드버리는 미국과 상대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이곳을 어떤지 보니까 서드버리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1분기보다 12.5% 정도 QOQ 기준으로 12.5%의 증산을 보여줬고 YOY 기준으로는 40.6%나 생산을 늘렸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서드버리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지역이죠. 니켈을 녹이는 과정에서 이런 이산화황이 생기는데 이거를 85% 가까이 줄이는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고 있고요. 또한 수력 발전을 통해서 54%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위치한 하이드로 파워 플랜트가 대략 5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54%를 공급하고 있죠. 중국의 한 니켈 트레이더는 머스크의 이 같은 지금 상황에서의 발언에 대해 니켈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 기조 속에서 장기적인 니켈 수급을 용이하게 할 뿐더러 하이니켈이 필요한 이상 가격 자체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 발언했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런던의 금속거래소인 LME에서 니켈 가격을 보니 3월, 4월쯤에는 약 11K, 그러니까 11,000달러 수준으로 바닥을 기었으나 최근에는 7월 22일 기준으로 13,500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으며 말 그대로 며칠 전에 비딩 가격을 보니까 이것이 13,700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머스크가 US 차기 기가팩토리를 텍사스 오스틴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델 Y와 사이버 트럭 그리고 세미 트럭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공장이 될 예정인데요. 세미 트럭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끌 텐데요. 2021년부터 실질적인 인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니까 아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트윗이 올라온 걸 보다 보니까 7월 23일 기준으로 벌써 건설 장비들이 일부 가 있더라고요. 짧은 테슬라 세미 영상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머스크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017년 5월 3일이었던 그 당시 머스크의 꿈과 테슬라의 꿈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오늘 투자의 생각에 대해서 내일은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